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고혈압이 사실 좀 주변 분들이 많이 앓고 계시기도 하고 또 약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고혈압은 그 혈액의 오염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과로, 누적된 피로 이러한 상황들은 교감신경을 자극시켜서 긴장시켜서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고요. 또한 혈관 내부로 들어가 보면 네. 과도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등이 피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 혈액의 점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런 내부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그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면서 혈관을 확장시켜 주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나이가 들면 40대만 돼도 20대에 비해서 그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절반 정도밖에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요. 이렇게 혈관 안과 밖에서 상황들이 안 좋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 혈액순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생깁니다. 네. 혈액이 끈끈해져서 잘 흘러가지는 못하지만 뇌와 손끝, 발끝으로 어떻게 해서든 혈액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심장과 혈관에서 압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혈압, 이것을 바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고혈압은 하나의 병증이기도 하지만 내 몸에서 손끝, 발끝까지 혈액을 어떻게 해서든 실어 나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극복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현상, 이것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것이 그냥 압력만 낮추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 안의 그런 염증 상황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는 치료되기가 어려운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충 그냥 압력만 낮추면서 위급한 상황만 벗어나면서 지내려고 하다 보면은 혈액의 그 끈끈한 정도는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제 심장이 굳어지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뭐 기름진 음식 같은 걸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혈압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뭐 원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증상들이 그래요. 네. 병증이기도 하지만 그 병증은 내 몸에 이미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 고혈압 환자는 네. 그 혈압이 그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때까지도 별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기도 한데요. 네. 그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꾸준히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것은 이미 혈액이 많이 오염이 된 거고 혈관이 수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만성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여기저기에 자꾸 염증 질환이 나타나고 그래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것이 심해졌을 때는 이제 심장 발작이라든지 어떤 그 뇌졸중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증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좀 고혈압이래. 그럼 그냥 가볍게 약을 드시는 정도로만 네. 뭐 해결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굉장히 심각한 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으로 이제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내부에 있는 상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살짝 네. 그 위험한 상황만 피해가는 것인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자금 네.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든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고 네, 네. 그 과정에서는 가족들이 사실 눈치를 잘 못 채죠. 그렇죠. 그런데 견디다 안 돼서 부도가 딱 났을 때는 이제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내부적인 문제들을 혈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으로 치닫는 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정말 부도가 네. 난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굉장히 직접적인 위험 그렇죠.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일단 고혈압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한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가끔 가다가 혈압계에다 다 팔을 넣었는데 네. 혈압이 막 높게 나오면 굉장히 놀라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한 번이나 두 번 측정했더니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고혈압이라고 그렇게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피로가 누적되었거나 잠을 또 못 잤거나 아니면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거나 아니면 급하게 달려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도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걱정이 된다면 규칙적으로 몸을 많이 안정시킨 상태에서 3번 내지 4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아도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다면 그때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0 정도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어갈 때 이럴 때 보통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수치로 따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정상 혈압이라는 것도 나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혈관 네.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높은 혈압을 가지는 것이 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이가 들면이라는 것과 뭐 약간 높은 혈압의 기준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60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뭐 40대가 되면 이미 네.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의 분비량 자체가 20대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개 고혈압이 40대 후반, 50대를 넘어가면서 그 무렵에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60대가 되면 또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이 30% 정도로 팍 더 줄어요. 70세가 네. 되면 10%로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 혈압이 꼭 120에서 80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규칙적으로 혈관 검사를 하면서 다른 원인들이 없다면 130, 140 이 정도를 또 150 정도까지도 네.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평소에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뒷머리가 너무 아프다 네. 또는 어지럽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또는 가슴이 답답하다 그리고 코피나 그 잇몸에서 출혈이 좀 자주 일어난다 또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 또 뭐 힘이 쭉 빠졌다가 또 금세 괜찮고 네. 또 가슴이 막 쥐어 뜯는 것처럼 답답하다든지 아프다 또 호흡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뭐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다 또 조금만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빨리 걸을 수가 없다 또 늘 피로하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나 고혈압이 아닌가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증상이 모두 있어야 고혈압은 또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뭐 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라면 이제 고혈압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저만 해도요, 사실 뭐 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죠.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이 뒷목을 잡게 되거든요. 이게 맞아요. 뒤통수가 당긴다고 해야 될까? 그럼 좀 저도 고혈압을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그 뒷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네. 고혈압에 의한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 오히려 평소에 그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통증이 굉장히 둔해져 있어서 네. 오히려 두통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오히려 큰일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은 건데요. 네. 고혈압에 의한 두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드물지만 특징을 찾자면 고혈압에 의한 두통은 아침에 주로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두통이 잠깐 있었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평소에 뒷머리가 아프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피로가 누적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 뒷목에 그 뒷머리 부분에 그 근육이 굳어져서 생기는 그런 현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긴장성 두통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긴장성 두통은 주로 아침보다는 오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아침보다는 오후가 더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엄밀하게는 이것은 두통이라기보다는 근육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뒷머리를 그 목 아래 이제 뒷머리 아랫부분 그리고 목을 편안하게 풀어주면 이런 두통들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증상으로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보건소나 뭐 동사무소 이런데 왜 그 측정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수시로 측정해 보는 게 좀 도움이 예,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이나 병원에 들릴 때마다 한 번씩 혈압을 측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